시작합시다.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파동의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밑줄만 긋고 갈게요. 파원과 매질, 파동의 종류, 파동 그래프라고 나와 있는 게 요 내용이 우리 지난 시간에 2시간 동안 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참 야박하네요. 그죠? 요것만 알고서 어떻게 파동에 대해서 들어가라는지 참 나는. 한 곳에서 생긴 진동이 주위로 퍼져나가며 에너지를 전달하는 현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우린 파동이라고 해요. 뭐가 전달된다고? 에너지. 누구만? 에너지만 전달해요. 자, 파원과 매질 볼게요. 파동이 발생한 지점을 파원이라고 할 거고요.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할 거예요. 매질에다가 밑줄 그어놓고 뭐라 적어놓을까? 제자리에서 뭐만 해요? 진동만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의 관계에 따라서 밑에 나와 있는 안 나왔네. 횡파, 종파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했던 거 지난 시간에 그거하고 연결해 주시면 되고, 파동의 종류에는 물결파도 있고 음파도 있고 소리, 또 음파 밑에다가 초음파라고도 적어 놓을게요. 음파하고 초음파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해줬던 거 기억하실 거고, 지진파에도 종류 2가지 있어요. 하나는 P파, 하나는 S파. 2개 좀 적어 놓으시고요. P파는 종파에 속하고요. S파는 횡파에 속합니다. 횡종이라고도 같이 적어 놓으세요. 가로 2번에 파동의 종류에 물결파, 음파, 지진파, 빛 찾았나요? 지진파에 P파, S파 적어 놓으시고, P파에다가 종파라고 적고 S파에다가 횡파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고요. 빛은 전자기파예요. 자, 빛은 매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도 돼. 없어도 되죠? 없어도 되죠? 없어도 돼요. 자, 얘는 매질이 없이 전환되는 애라 전자기파라고 표현하고, 매질이 꼭 있어야 되는 애는 뭐라 그랬지, 규현아? 매질이 꼭 있어야지 전달되는 애? 막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이래요.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이래요. 이렇게 늘어나면 다시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고문제 이렇게 싹 늘리면 다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원래대로 들어오잖아. 그런 성질을 뭐라 그래? 그렇지, 탄성파라 그래요. 그래서 전자기파하고 탄성파하고 좀 구분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파동 그래프 볼게요. 해석하는 능력 꼭 좀 기르시길 바랄게요. 파동은 매질의 변이를 위치 또는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에요 라고 나왔을 때, 왼쪽에 변이 위치 그래프에서는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파장을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고? 파장. 파장이 뭐죠?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 또는 골에서 골까지 거리, 또는 시작점에서 다시 시작점까지의 거리. 지금 그 볼록 위로 하나 있고 밑으로도 볼록 하나 있죠? 2개 볼록 거리. 이런 것들을 파장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진폭도 알 수 있고요, 당연히. 자, 변이 시간 그래프를 보시면 매질의 한 지점이 진동하는 모습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로 진폭, 그 다음 알 수 있고, 주기도 알 수 있고, 진동수도 알 수 있어요. 주기에다 밑에 가로 열고 라지 t라고 적어 놓으시고, 진동수는 가로 열고 스몰 f라고 좀 적어 놓으시면 될 겁니다. 파장은 가로 열고 람다라고 했었죠. 스몰 y 거꾸로 쓰시면 됩니다. 스몰 y 거꾸로 쓰시면 돼요. 람다. 주기는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을 얘기하고요. 진동수는 1초 동안 돌아오는 왕복하는 횟수를 표현해 준 값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던 파동의 속력이 이제 주기와 파장을 이용해 갖고 구할 수 있고, 진동수와 파장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책에 안 써져 있으니까 그것만 좀 적어 놓고 오도록 할게요. 파동의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에 해당되는 건데, 시간이 주기고요.
거리가 파장이니까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될 거고 주기하고 진동수는 역수관계에 있으니까 진동수에다가 뭘 곱한 거요? 파장 곱한 거요.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고 기호로 썼을 때 파동의 속력 V는 주기 T분의 파장이요 람다요 이렇게 쓰면 되고 진동수 F 곱하기 파장이요 람다요 이런 식으로 써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파동의 속력도 관련된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십니까?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이 정도로 문제 정리를 하고 오늘 이제 들어갈 거는 뭐 할 거냐면 파동의 중첩이라는 걸 들어갈 겁니다. 뭘 들어갈 거라고? 파동의 중첩, 여러 파동이 한 지점에서 만나 서로 겹쳐지는 현상이요. 정의답이 적어놓을게요. 오늘 배울 거는 파동의 중첩을 배울 거래요. 중첩. 자. 중첩. 영상 찍었는데 요 위에다 쓰면 글씨가 안 보여요. 영상 볼 때. 그래서 그거 표시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중첩 원리 갈게요. 두 파동이 진행 중첩할 때 만들어진 파동의 변이는 Y축을 얘기하죠. 각 파동의 변이의 합과 같다. 네모 쳐놓으세요. 중첩이 되면 변이 값이 합한 거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되셨어? 칠판 잠깐 볼게요. 요렇게 오는 파동이 하나 있고요. 반대쪽에서도 이렇게 오는 파동이 있다라고 치자고. 얘를 변이값을 x값이다라고 하고 얘 변이값은 y값이다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둘이 오고 있고 오고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지점에서 둘이 만나면 파동이 어떻게 될까요? 얘 위로 올라간 거하고 요 위로 올라간 것만큼 이렇게. 이게 x. 요게 y. 더해진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럼 요번에는 반대로 이렇게 오는 파동하고 밑에서 이렇게 오는 파동이 서로 만났다라고 치자고. 그럼 요 지점에서 만나겠죠? 그쵸? 근데 살짝 얘가 좀 더 큰 것 같아요. y가 좀 더 크고요. x가 조금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플러스 값으로 변이를 가지고 있고 얘는 마이너스 값으로 변이를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그치? 플러스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더해주시면 돼요. 그럼 가운데서는 어떻게 될 거냐? 살짝 밑으로 댕간 상태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요거 이해 가셨어?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요 변이값을 어떻게 구했어? x 플러스 y 값으로 구하게 됐고요. 요 변이값은 어떻게 구했어요? y 값에서 x를 뺀 값으로 구했어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요게 중첩이라고. 별거 없네. 그런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 뭐 설명했냐면 소리의 3요소 설명을 했어요. 소리의 3요소. 세 가지 이렇게 있었는데 기억나? 뭐 있었죠? 서 있어. 수연아? 뭐 있었죠? 3, 2, 1 서 있어. 민서야? 3, 2 대한이? 3, 2, 1 혜연이 아직도 찾고 있네? 3, 2, 1 예서? 세기 떠 높낮이 떠 맵시 그래 이거 있었다고 이것들아. 대현이 왜 안 일어나? 혜연이 왜 안 일어나? 복습하세요. 앉아. 자, 세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뭐였냐라고 친다면 진폭과 관련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라 그랬고 높낮이와 관련된 게 뭐라? 진동수와 관련이 있어요 라고 했고요. 맵시와 관련되는 건 뭐냐? 파의 모형과 관련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요? 기억나죠? 자, 진폭이 크면 큰 소리고요. 진폭이 작으면 작은 소리예요. 진폭이 큰 거고요.
진폭이 작은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갔죠? 자, 진동수가 크다, 진동수가 작다가 높낮이를 표현해 주는데 진동수가 크다. 안 들리지? 너무 고음이라. 그러니까 야이씨. 진동수. 그건 이제 진동수가 큰 거고요. 이건 진동수가 작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얘가 웃어? 웃겨 내가? 이런 거 예서 안 좋아하는데. 간첩? 자, 가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소리를 구분을 했었는데 얘는 지금 진폭이 어떻게 됐죠? 커졌고요. 얘는 진폭이 어떻게 됐어요? 작아졌어요. 이런 것들을 파동의 중첩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라고.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진폭이 오히려 더해졌고요. 얘는 진폭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줄어들었죠. 그러면 중첩에서 좀 두 가지로 좀 나눠보자라는 거야. 뭐 해보자? 나눠보자. 요렇게 더해지는 거, 진폭이 더 커지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라고 할 거냐면 보강간섭이다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라고? 보강간섭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대안이 배웠죠? 물리언선행했죠? 혜연아, 내가 알기로는 너 물리언선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지 않았나요? 배웠죠? 예, 알겠습니다. 요렇게 줄어드는 걸 우린 뭐라고 할 거냐? 상쇄간섭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로 배울 게 보강간섭과 상쇄간섭에 대해서 배울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래서 지금 나도 떠들고 소리도 떠들고 준혁이도 떠들고 건이도 떠들고 혜원이 떠들고 예수 떠들고 효연이 떠들고 태우 떠들고 다 떠들면 시끄러져 안 시끄러져? 세계가 커지는 거라고. 중첩 현상이 생긴 거라고. 무슨 간섭이 일어난 거야? 보강간섭이 일어난 거야. 같이 한번 떠들어 볼까? 어차피 우리밖에 없는데 다들 퇴근하셨는데 한번 신나게 한번 떠들어 볼까? 건아? 오케이? 그런데 요즘 이걸 이용하는 게 굉장히 유행해요. 혜연아 뭘까? 그쵸, 노이즈 캔슬링. 소라? 네. 뭐예요? 노이즈 캔슬링. 뭐예요? 소리를 막아주는 거예요. 예? 아까 사운드를 예. 막아주는 거. 오, 그쵸. 네. 제일 처음에 시작한 거는 비행기 조종사들 또는 헬리콥터 조종사들. 헬리콥터 타봤어? 타봤어요? 타봤어요? 난 타봤지롱. 군대에서. 아이 젠장. 별로 안 타고 싶었는데. 어쨌든 타봤어요. 개 시끄러워요. 여러분 선풍기 세게 돌아가면 소리 커요 안 커요? 그죠? 공기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서 파열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걔는 어마어마하게 돌죠? 얘를 이렇게 띄울 정도로 돌아야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도는 거야. 그럼 그 소리가 어떨까요? 엄청 시끄러울 거예요. 엄청 시끄러운데 관제탑이랑 운전수라고 하나? 조종사랑 관제탑이랑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돼, 안 주고받아야 돼? 야, 나 거기 쓸 건데 서도 돼? 서!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다 영어로 하죠. 그쵸? 어쨌든 그렇게 서로 의견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제대로 목소리가 전달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 귀에다 뭐 쓰고 있죠? 헤드셋 쓰고 있죠. 거기에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처음으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헬기가 돌아가는 그 소리가 이런 파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친다면 여기에서는 그 파형에 정반대되는 파형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래서 둘이 합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 귀에 전달이 돼? 안 돼? 안 되게 해주는 거지. 그 기술이 발달되고 그게 점점 이제 보편화가 되고 대중화가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쓰고 있는 뭐 애플 거 쓰고 있으면 뭐 에어팟, 삼성 거 쓰고 있으면 버즈. 나는 싼 거 28,000원 좋아요. 그리고 선생님 최근에 헤드셋도 하나 샀거든요.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거 똑같은 회사 거거든요. 헤드셋인데 겨울에 추울까봐 기 추울까봐 기 싫어와서 그래서 하나 샀는데 4만 원 38,000원
주고 샀는데 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는데 걔는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에어팟 얼마예요? 36만 원? 프로가? 최신께? 딱 10배 차이 나요. 그죠? 어쨌든 그 정도로 대중화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배우는 이 중첩, 파동의 중첩에서 무슨 간섭을 이용을 한 거다? 상세 간섭을 이용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럼 오히려 더 뭐 할 수도 있을까? 보강이 되었고 소리가 더 크게 키울 수도 있겠죠. 그런 거 이제 대표적인 게 공명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공명 들어본 사람 솔직히. 공명 뭐예요, 수연아? 몰라요. 아이씨. 공유 말고 공명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공명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리를 내거나 어떤 뭐 여기서 뭐 진동이 일어나는 거나 아니면 자동차 시동 걸어고 거기서 이제 독특한 소리가 나거나 걔네들마다 독특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요. 진동수는 다른 말로 주파수다라고 표현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독특한 이렇게 파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 가지고 있는데 그거 내는 소리 자체가 이 공간 내에서도 이 건물 내에서도 얘네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내가 내는 소리하고 개의 소리하고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진동수가 동일해질 수 있다고. 파형이 동일해질 수 있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소리가 훨씬 더 어떻게 될까? 커져요. 진폭이 커지는 거야. 그럼 떨림이 어떻게 될까? 더 커지겠죠. 실제로 이런 공명 현상 때문에 다리가 무너진 적이 있고요. 다리를 설치를 했는데 바람이 불면서 얘 바람의 진동수가 이 다리의 고유 진동수하고 같아져 버린 거야. 다리 휘쭉. 건물이 흔들려갖고 지진이 난 것처럼 휘청휘청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좀 무섭죠. 그런 현상도 이거 배우는 거하고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에 관련돼 갖고 여러분들이 좀 연계시켜 주시면 돼요. 우리 이제 주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지하 주차장 들어가고 시동 켜놓으면요 공명 현상이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소리가 더 웅장하게 더 크게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악기들 있죠. 걔네들은 다 공명 현상을 이용을 한 거예요. 공명 현상이 일어나갖고 그렇게 해갖고 만들어진 파동을 정상파라고 하는데 뭐라고 한다고? 정상파라고 하는데 정상파가 일어나면 진폭이 훨씬 더 커지겠죠. 얘 진폭 더한 만큼 커지는 거니까 똑같은 위상이다라고 친다면 똑같은 진폭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진폭이 2배 커지는 거니까 소리가 2배로 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기타 생각해보면 기타 칠 때 뒤에 뭐 판 있죠. 그걸 울림판이라고 하거든요. 얘 기타 줄에서 나오는 거하고 요 안에서 반사돼 갖고 나오는 거랑 같이 공명 현상이 일어나면서 정상파를 형성해 갖고 진폭이 2배로 커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소리가 이렇게 울려지게 돼. 더 큰 목소리 소리가 들리게 해주는 거지. 오케이? 옛날에는 스피커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조선시대 스피커 있었나요? 마이크 있었어요? 되게 재밌겠다. 왕이 얘기할 때 야 마이크 좀 갖고 와봐. 이게 이러지는 않았잖아. 그쵸? 그런데 일부러 그러니까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거슬러 갖고 이탈리아에 무슨 제국이 있었죠?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 이탈리아 놀러 가고 그러면 어디 많이 가죠? 콜로세움 많이 가죠. 원형 경기장이 있었던데 거기 가죠. 거기서 여기서 목소리 내도 잘 들린단 말이야. 정상파가 잘 만들어지도록 보강 간섭이 잘 만들어지도록 설계를 한 거야. 오케이?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거 보러 갈 때 돔 형식으로 위에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보강 간섭이 잘 일어나도록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 내는 거에서 2배 이상의 목소리 크기가 나올 수 있게. 그러니까 작은 목소리만 얘기해도 크게 들릴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느낄 만한 내가 화장실 가갖고 내가 노래할 때 좀 마이크 잡고 노래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약간 에코 기능이 생기죠. 아 하면 그러지 않아요? 네. 왜 그럴까요? 목소리 나온 게 여기에 반사돼서 다시 오는데 내 목소리랑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목소리하고 저쪽에서 나온 목소리하고 저쪽에서 반사되고 이쪽에서 반사되면서 달이 만나는 거야. 만나면서 중첩 현상이 생기는 거지. 이해 가셨어? 그러면서 목소리가 더 커지게 돼요. 더 웅장한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고. 그런데 화장실에 가면 에코 기능이 생기죠. 하면 여기선 지금 전혀 안 생기는데 옆에 강의실 가면 에코 기능이 잘 생겨요. 수학 듣는 사람들 옆에서 수업 듣는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들 수업하는 내용이 이제 좀 이렇게 울려갖고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요. 반사돼서 내 귀에 들어오는데 여기 앞에서 반사된 거는 빨리 들어오는데 저기 뒤에서 반사된 건 조금 늦게 들어올 거 아니야.
약간의 속도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울리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해 가셨어? 그러면 최대한 반사를 안 하게 하면 되겠죠. 주변을 다 커튼 같은 거나 가구나 아니면 블라인드. 제일 좋은 거 뭘까요? 그 녹음실 같은 데 가면 뭐 있어? 방음 설치돼 있잖아.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돈 들여갖고 설치하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계란판 붙여놓으시면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럼 울림이 확 없어져요. 걔 자체가 반사를 제대로 시키질 않고 난반사를 시켜요. 막 여기저기 막 반사를 시켜요. 그러니까 제대로 내 귀로 이렇게 반사돼서 들어오는 게 그 차이가 생기질 않게 되는 거지. 아니면 흡수를 해버리든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 그런 거하고 다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케이. 그 중에서 우리는 몇 개만 좀 볼 건데 밑에 책 볼게요. 자, 중첩원리 그거 읽었고 두 번째로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나와 있는 게 보이는데요. 두 파동이 중첩될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본래 파동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성질이요 라고 하는데 밑에 그림 보세요. 빨간색 파동과 파란색 파동이 두 가운데서 척 만났어. 진폭이 어떻게 됐죠? 커졌어요. 그러고 나서 원래 진행 방향대로 다시 돌아가더라 라는 거지. 처음 상황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그게 파동의 독립성이에요. 이걸 우리 이제 예로 설명하면 어떤 식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나도 떠들고 얘도 떠들고 얘 이렇게 쭉쫙 떠든다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거기서 내 목소리 쫙 들려요 안 들려요? 해봐. 너도 다 같이 시작. 했을 때 거기서 내 목소리만 니네가 구분할 수 있다고. 중첩을 돼갖고 진폭이 커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 목소리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지. 중첩은 됐지만 다시 분리가 되면은 내 목소리도 들릴 거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어? 그래서 시끄러운 광장이나 또는 뭐 지하철 타고 있을 때 사람들 많은 데에서 막 서로 막 떠들고 있어. 니네 쉬는 시간대 학교에서. 개 시끄러울 거 아니야. 그래서 옆에서 나오는 소리 잘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 정도로 시끄러워요? 어마어마한데요? 장난 아닌데 안 들릴 정도면 그래도 진짜 안 들려요? 아마 들릴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파동의 독립성이에요. 이해 가셨죠? 오케이. 밑에 파동의 간섭 별표 쳐놓으세요. 파동이 중첩되었고 진폭이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파동의 간섭이라고 하는데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무슨 간섭? 보강 간섭. 또 하나는 무슨 간섭? 상세 간섭. 보강 간섭 먼저 볼게요. 파동 1과 파동 2를 섞었대요. 완전 모양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그런 개대 파동의 모양, 위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위상이라고 할 거야. 뭐라고 할 거라고? 위상. 앞으로 설명에 위상이란 말 자주 쓸 건데 위상이란 말 기억해 주시면 돼요. 두 파동의 같은 위상. 마루와 마루 또는 골과 골이 만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같은 위상이라고 할 거야. 같은 위상일 때는 합성파의 진폭이 훨씬 더 커져요. 맨 밑에 게 합성된 거죠. 같은 위상일 때는 진폭이 커져요.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근데 옆에 상세 간섭 볼게요. 두 파동이 반대 위상이래요. 또 네모 쳐놓으세요. 반대 위상. 반대 위상일 때는 마루하고 골이 만나고요. 골이 마루하고 만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랬더니 합성파 보세요. 아예 없어졌죠. 이게 딱 노이즈 캔슬링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ANC. 알겠습니까? ANC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뭐 이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거군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왼쪽에 플러스 강의 보시게 되면 위상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파동의 한 지점이 진동할 때 한순간의 위치와 진동 상태를 말합니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쵸?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파동 1이 여기가 마루야? 그럼 파동 2도 여기가 마루야? 그러면 같은 위상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파동 1이 얘가 마루 쪽이야? 근데 얘는 골 쪽이야? 그럼 반대 위상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 이해 가셨어? 그래서 같은 위상이다, 반대 위상이다 이런 것들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제 책이 안 나오는 걸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칠판으로 갈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책이 안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물결파의 간섭현상.
요걸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빛의 간섭을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서 물결파의 간섭 현상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지난 시간에 물결파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요런 판에 긴 짝대기로 땡땡땡땡 하면은 띵띵띵띵띵띵 이렇게 해갖고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밝은 무늬 어두운 무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되면서 나온다고 했어 안 했어? 했었죠? 그래서 이 지금 점선으로 그린 거를 밝은 무늬다 라고 친다면 무슨 무늬라고? 밝은 무늬다 라고 친다면 얘는 위로 올라온 거가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점선과 점선 사이는 어떻게 될까? 어두운 무늬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밑으로 들어간 거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루가 되는 거고, 여기가 골이고, 마루, 골, 이게 반복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요런 거 이제 물결파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물결파를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자, 이제 그림은 이제 되게 잘 그려야 돼요. 내가.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질 건데. 자, 이쪽에도 S1이다라고 해서 파원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S2다라고 해서 파원을 하나 만들 거예요. 되셨습니까? 파원을 만들 거고, 똑같은 위상을 할 거예요. 똑같은 위상으로 똥똥똥똥 두드릴 거야. 똥똥똥똥 두드리면 얘는 긴 장대로 쭉쭉 했으니까 평면파의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는 한 점에서 똥똥똥 두드리니까 어떤 형태가 됐냐? 지난 시간에 했던 구면파의 형태로 전달이 될 거예요. 네? 여보세요? 유유님 예, 예. 학원에 계세요? 네. 아, 몇 시까지 계세요? 12시요. 아, 알겠습니다. 아니요, 11시 50분이요. 아, 네. 아니, 그 충전기 놓고 왔는데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아, 가서 찾아갈 거거든요. 일관이요, 일관? 네네. 예, 예. 열려 있으니까. 네. 나 난 큰일 난 줄 알았네. 자, 다시 갈게요. 여기서 띵! 같이 동동동동동 해서 같은 위상으로 파동을 보낼 건데 구면파의 형태로. 무슨 파의 형태로? 구면파의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 선생님 실선으로 표현한 거는 마루, 그 지점이 마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점선으로 표현한 거는 그 지점이 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골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띵띵띵띵 하면 이쪽으로 이렇게 구의 형태를 띠면서 쭉 파동이 전달될까 안 될까? 되겠죠? 여기서도 쭉 파동이 전달될까 안 될까? 전달되겠죠? 그 모습을 그려줄 거야. 자, 시작 부분은 마루로 갈게요. 뭐로 갈 거라고? 마루. 그럼 마루 다음에 뭐 나올까? 골 나오겠죠? 아, 좀 그냥 보자. 자, 이렇게 골이 나왔어. 그 다음 뭐 나와요? 마루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뭐 나와요? 골이 나오고요. 그 다음 뭐 나와요? 마루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뭐 나와요? 골이 나오고요. 그 다음 뭐 나와요? 마루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골. 그 다음 뭐 나와요? 아, 골 나오고 마루 요렇게. 그 다음 뭐 나와요? 골. 요런 식으로 전달될 거고요. 요 S2에서도 똑같은 파동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나오면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는 뭐라 그랬죠? 마루라 그랬죠. 마루에서 시작한다 그랬어. 그 다음 뭐 나와요? 골. 아씨. 골. 그 다음 뭐 나와요? 마루. 그 다음 뭐 나와요? 골. 그 다음 뭐 나와요? 마루. 그 다음 뭐 나와요? 골. 아우 귀찮아. 마루. 그 다음에 골. 그 다음에 마루. 그 다음에 골. 얼추 잘한 것 같아. 할 수 있어? 나와서 해볼래? 개 어려워. 아, 이 칠판이 이렇게 좀 격자가 딱 돼 있으면 나 기가 막히게 잘 그리지 하시는데. 아, 선생님 중학교 때 미술부였는데.
뮤지션한테 막 이렇게 그림 그려갖고 제출했는데 너 괜찮은데? 뮤직볼 할래? 예? 괜히 했어.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중학교 1학년 때 몇 시에 끝나요? 부터 학교? 한 4시면 끝나죠. 맨날 8시에 집에 갔어요. 남아서 계속 그림 그리냐고. 그럼 배고프죠? 라면 끓여 먹었는데 냄비가 없어. 세숫대야 라면 끓여 먹어봤어요. 기가 막힙니다. 진짜 기가 막혀요. 그렇게 큰 냄비 처음 봤어요. 세숫대야를 번에다 이렇게 쫙 올려놓고 물 쫙 넣은 다음에 라면 한 10개 막 20개 이렇게 막 쳐넣어. 미술부 사람들이 많으니까 금방 없어져.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됐다라고 쳤을 때 잘 봐. 지금 여기서 여기가 마루라고 했어요. 여기가 마루. 그럼 여기도 마루죠. 마루에서 다음 마루가 되죠. 마루에서 마루까지 거리 뭐라 그랬지? 파장. 그럼 요게 한 파장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요만큼 가고 또 다시 마루가 왔죠. 그럼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는 뭐가 되죠? 두 파장이 되는 거야. 두 파장. 요까지는요? 세 파장. 요까지는 네 파장. 여기 조금 좁게 그려지긴 했지만 어쨌든 요런 개념으로 파장이란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마루에서 다음 마루까지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네 파장. 여기서부터 그 거리값이 파장값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갔지? 자, 그런데 요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하얀색으로 만들어진 파동하고 초록색으로 만들어진 파동하고 지금 요렇게 만나고 있어, 안 만나고 있어? 어우, 그림을 그지같이 그렸네. 만나고 있죠? 자, 만나고 있는 점을 표시를 한번 해볼게. 빨간색으로 표시해볼게. 두 파장, 여기서도 두 파장. 여기 뭐하고 뭐가 만나고 있죠? 마루하고 마루가 만나고 있죠. 그럼 위로 쭉 올라오겠죠. 여기 지금 뭐하고 뭐하고 만나고 있죠? 골과 골이 만나고 있죠. 그럼 밑으로 쭉 내려가겠죠. 다시 마루 마루, 골골, 마루 마루, 골골 이렇게 되죠. 원래 제대로 그렸다면 일자가 돼야 되거든요. 되셨어? 됐죠? 또 그거 바로 옆에 한번 볼게. 바로 옆에 요거 주황색으로 표시할게. 얘 지금 뭐 하고 있죠? 마루 골이 만나고 있죠. 그럼 여기서는 상세간섭이라는 거야. 물결에 이 넘칠대고 뭐라 그래야 돼? 그게 없어. 똑같은 위상이라 그랬잖아. 없어. 여기 없어. 여기도 어때요?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여기도 없어. 이렇게 된다고. 되셨어? 여기도 봐봐. 어디야? 여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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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다고. 그 바로 옆에 볼게. 여기 어때요? 골골 만났죠? 마루마루 만났죠? 골골 만났죠? 마루마루 만났죠? 골골 만났죠? 그 다음 마루마루 만나겠지. 그 옆에도 봐봐. 골골 만났죠? 마루마루 만났죠? 골골. 여기, 이렇게. 되셨어? 원래 제대로 된 그림이다라고 친다면 얘 일자로 쭉 나올 거라고. 그 다음 그 바로 옆에 상세간섭이 일어나는 게 라인이 생기고요. 그것도 바로 옆에 또 뭐가 나오고요? 보강간섭 라인이 나오고 그 옆에 또 상세간섭 나오는 거. 보강상세가 계속 반복되면서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거야. 그러면 저기 뒤에 이렇게 스크린을 그린 상태라고 친다면 요 정 가운데에서는 뭐가 일어나고?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상세, 보강, 상세, 보강, 상세, 보강, 상세. 보강, 상세, 보강, 상세, 보강, 상세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로 나오겠죠. 이걸 물결파가 아니라 스피커로 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똑같아요. 스피커도 마찬가지로 보강, 상세, 보강, 상세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저기 멀리쯤에 여기 두 개가 물결파가 아니라 스피커다라고 쳤을 때 저 뒤에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으면 크게 들리고 작게 들리고 크게 들리고 작게 들리고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에서 여기 처음에 그렸던 거 얘에서 요까지 몇 파장 왔어요? 두 파장 왔죠? 여기서도 요까지 몇 파장 왔어? 얘도 한 파장, 두 파장, 반. 한 파장, 두 파장, 반 왔죠? 얘는 세 파장 왔죠? 세 파장 왔죠? 얘는 세 파장 반씩 왔겠지. 그럼 얘는 네 파장씩, 네 파장 반씩 왔겠지.
보강간섭이나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포인트를 딱 잡았을 때 잡았을 때 S1에서부터 S2에서부터 우리는 그 포인트를 뭔가를 규칙성을 좀 만들어주고 싶단 말이야. 지금 규칙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래서 걔네들에 대해서 우리 규칙성을 잡을 때 어떻게 잡느냐면 경로의 차이로 우리는 규칙성을 잡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차이로? 경로 차이로. 어떤 경로? 포인트 하나 딱 잡았어. 요 점을 포인트 하나로 잡았다라고 치자고. 요 점을 잡고 그 점을 P점이다라고 치자 이거지. 그러면 P점에서 경로차는 어떻게 구하느냐? S1과 P 사이의 거리에서 S2와 P 사이의 거리를 뺀 값으로 우리가 구하자라는 거지. 경로차 자체를. 요거 이해가셨어? 그랬더니 처음에 그렸던 그 친구는요. 경로 차이가 뭐가 될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파장 왔어? 2파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파장 왔어? 2파장 왔지? 그럼 둘이 빼면 얼마야? 0.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얘도 0. 얘도 0. 경로차가 뭐인 지점? 0인 지점이 생기더라 이거지. 경로차가. 빨간색으로 그린 거 얘 해볼게요. 잘 안 보니까 얘 갈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야.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왔죠. 여기서는 두 파장 왔죠. 그럼 경로차가 얼마예요? 람다. 한 파장. 그쵸? 그럼 얘 말고 여기 거 해볼게. 여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상쇄간섭이 지금 여기 일어나고 여기 일어나고 여기 일어나고 여기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로 옆에 또 보강간섭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 보강간섭 이렇게 일어나고 있죠. 맞죠? 그래서 요 점을 해볼게.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네 파장 왔죠? 여기서는요? 한 파장, 두 파장 왔죠? 그럼 경로차 얼마예요? 2람다. 오? 야 뭔가 있는데? 그지? 그럼 그 다음은 뭘까? 오! 그 다음 뭘까? 이런 식으로 딱 얼마씩 차이가 나면서 그렇지. 람다씩 차이 나면서 그 변화량이 람다씩 차이가 나면서 그 부분에서 경로차가 0 람다, 2 람다, 3 람다, 4 람다 이런 식으로 가는 지점이 무슨 간섭이 일어나더라? 보강 간섭이 일어나더라 라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럼 나는 포인트만 딱 잡아서 거기가 경로차가 얼마인지를 보고서 아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구나,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구나. 일단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건 알겠죠. 경로차가 무조건 보강 간섭에서는 0 람다, 2 람다, 3 람다 이렇게 람다씩 차이 나는 형태로 나타나야 되니까. 되셨어? 요거 이해 갔어? 오케이. 그러면 상쇄 간섭도 경로차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볼게. 상쇄 간섭도 요 친구가 딱 보강 간섭이 스타트였지. 그 바로 옆에 있는 얘네 둘을 보자 이거지. 얘를 볼게. 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몇 파장 왔죠? 2파장 왔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한 파장, 2파장 반 왔죠. 빼봐 얼마야? 0.5파장이죠. 2분의 람다라고. 그러면 얘 말고 그 다음 라인에 있는 애. 얘 다음에 보강 간섭 있고 그 다음에 상쇄 간섭 여기 있겠죠. 얘 한번 해볼게. 얘. 오케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진짜 되게 잘 그렸으면 어떤 식으로 될 거냐면 요게 S1이고 요게 S2다라고 쳤을 때 보강 간섭이 얘 정중간에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상쇄 간섭이 약간 이렇게 벌어지면서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보강 간섭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상쇄 간섭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와요. 또 그 옆에 또 보강 간섭이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내가 되게 잘 그렸다면. 알겠습니까? 그걸 얘기해 주는 거야. 자, 여기 한번 가볼게. 한 파장, 2파장 왔죠? 여기서 한 파장, 2파장, 3파장 반 왔죠? 차이 얼마? 2파장 왔고 3파장 반 왔어. 1.5파장이죠? 그러면 이거 분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5, 2분의 3 남다. 뭔가 있죠? 그럼 다음은 뭘까, 효은아? 대박, 천재 아니에요? 2분의 5라면 돼요. 그 다음 얘에서 뭘까? 5, 2분의 7람다예요. 대단한데요? 이런 식으로 쭉 되더라 이거지. 얘네들도 차이가 딱 얼마씩 차이 나죠? 람다씩만큼 차이 나요. 람다만큼. 얘도 람다, 얘도 람다. 이런 식으로.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자,
물결파에서 똑같은 위상으로 파를 보냈을 때, 파동을 보냈을 때, 그럼 반대 위상으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 가운데가 보강 간섭이 일어나질 않겠죠. 그쵸?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경로차를 이용해갖고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을 내가 연결 지을 수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그러면 요렇게 되어 있는 식을 조금 나름대로, 얘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되어 있는 식을 조금 나름대로 규칙성 있게 식으로 표현하면 얘는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라고 칠까요? 그게 어디 나왔냐면 책에 나와요. 반파장에 요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m의 값에다가 0부터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쭉 넣어주면 돼요. m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 값은 0 되죠? 그래서 0. m에다가 1을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람다 나오죠? m에다가 3 집어넣어. 2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죠? 2람다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해가셨어? 얘도 마찬가지로 반파장에 얘는 홀수배. 얘는 반파장에 무슨 배? 짝수배. 이런 식으로 나오기는 하는데 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냥 이런 식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 0, 람다, 2람다, 3람다, 4람다. 정중간어부터. 그 정중간에서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이 2분의 람다. 그 다음에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2분의 6, 7람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가셨어? 이거 이해가셨어? 그러면 저기 뒤에 요 라인은 무슨 간섭이죠? 보강 간섭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라인은 무슨 라인이 되겠지?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 다시 또 그 라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죠? 보강 간섭이 일어나지. 그러면 요 보강 간섭과 요 보강 간섭의 차이도 뭐다? 얘가 0이잖아. 경로차가. 얘는 경로차가 뭐라 그랬어? 람다. 그 다음에 또 보강 간섭은 뭘까? 2람다.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러면 밝은 무늬 위로 빨려보고 이렇게 밝은 무늬 그 다음에 밝은 무늬 그 차이도 람다 차이가 나요 라는 거지. 이해가셨어? 여기 봐봐요. 여기 상세 간섭이죠. 그럼 요 사이도 상세 간섭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요 차이도 얼마가 될까? 람다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요걸 이용을 해서 빛의 간섭 현상에서 우리가 이제 또 식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야. 오케이. 물결파의 간섭 현상 이해 가셨습니까? 중요 포인트는 요 경로차를 이용해서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포인트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용하면 우린 뭐도 구할 수 있냐면 파장값도 구할 수가 있게 돼요. 뭐도 구한다고? 왜?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를 만약에 우리가 자로 쟀다라고 치자고. 뭐로 쟀다고? 자로 쟀어.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를 예를 들어 막 4cm다라고 재자 이거지. 몇 cm? 4cm.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의 거리를 뭐라고 할까? 뭐 7cm다라고 하자. 그냥 예를 들어서. 됐죠? 그러면 지금 요 포인트는요. 두 번째 상세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죠. 그럼 얘 경로차가 뭐가 되지? 요게 2분의 람다지. 그럼 얘는 뭐야? 2분의 3람다지. 그러니까 뭐에서? 7에서 4를 뺀 값이 3cm에 해당되는 값이 뭐다? 2분의 3람다하고 똑같아요 라는 얘기라고. 그럼 내가 이 파동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도 파장값을 구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이런 거라고. 그럼 파장은 몇 cm야? 2cm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셨어? 느낌 왔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렇게 갖고 경로차를 이용하는 게 충분히 잘 나온다 안 나온다? 근데 이 내용을 알아야지 빛의 간섭을 또 우리가 연결 지을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 오케이? 핸드폰 꺼내서 뭐 할까요? 사진 좀 찍어 놓읍시다. 자, 볼게요. 지금 물결파가 간섭 현상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죠. 아까 잠깐 설명한 대로 여기 두 개의 스피커를 갖다 놓은 상태에서 벽이 없고 쭉 펴져져 있는 상태에서 반사가 다시 안 돌아오는 상황일 때라고 쳤을 때 뒤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보강간섭 크게 들려, 작게 들려, 크게 들려, 작게 들려. 안 들릴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빛이라는 애가 처음에 뉴턴이 얘기했을 때는요. 뉴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빛은 입자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근데 또 뉴턴의 반대대로 아니야, 빛은 파동이야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아니야, 입자야. 에이, 파동이야. 아니야, 입자야. 아이, 파동이야. 입자라고. 막 둘이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는데 입자에서는 이런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파동이어야지만 이 간섭 현상이 설명할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니네 말대로 빛이 파동이냐면 빛이 이렇게 간섭 현상이 일어나갖고 보완간섭 상승해서 보완간섭 상승해서 이렇게 경로차 이용해갖고 보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들,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들, 포인트들 잡아봐. 뭐라고? 잡아봐. 뭐라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다가 1800 얼마더라? 몇 년도? 1803년이네요. 영국의 과학자 영은 단색 광원에서 나온 빛을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을 통과시켜 스크린상에 밝고 어둡고 간섭 무리를 얻는데 최초로 성공을 한 게 된 거지. 와우. 간섭 현상이 일어났네? 그럼 빛도 뭐다? 파동이네 라고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거야. 이해 가셨어? 이제 그다음부터는 입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이제 깨갱된 거지. 깨갱되고 이제 영의 간섭 실험 이후에 이제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이제 요 중첩 광정을 해갖고 간섭 현상 이용해갖고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가 1800년도 후반인가 그때쯤에 광전 효과라는 현상이 생겨요. 광전 효과는 금속에다가 빛을 비췄는데 거기서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이 생긴 거야. 이거는 파동으로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뭐야? 빛파동이라며. 당구공이 있고 당구공을 쳐갖고 얘를 딱 치게 되면 이 당구공이 딱 튕겨나가 안 튕겨나가? 튕겨나가지. 당구공은 뭐예요? 파동이에요? 입자잖아. 그럼 이건 뭘로 설명해야 되겠어? 입자를 설명해 줘야겠죠. 그래서 다시 또 빛은 입자야 라고 설명이 돼요. 그럼 뭐야? 빛은 파동이라며. 근데 얘는 입자로만 설명이 가능하잖아. 얘는 파동으로만 설명이 되잖아. 그래서 결론은 뭘까? 빛은 입자와 파동성을 모두 갖고 있다. 무슨 성? 빛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게 된 거야. 현재까지. 이해 가셨어? 거기에서 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중 슬릿에 의한 빛의 간섭 현상. 요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영은 어떤 실험을 했느냐? 지금은요, 단색광 또는 백색광 요거 두 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 자, 단색광은 뭐고 백색광은 뭐냐면 백색광은 여러 개의 빛이 합쳐져서 백색을 띠고 있는 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빨주노초 파란불을 다 섞으면요 흰색 된다고요. 근데 굳이 그 7가지를 다 섞지 않아도 돼. 3가지만 섞으면 돼. 뭘까? 빨간색과 파란색과 초록색. 빨초파 들어본 적 있죠? R G, B. 이거예요. RGB. 오케이? 모니터. 여러분들 핸드폰. 저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는 것들. 거기에는 다 뒤에서 뭐가 나오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만 나오는 거야. 걔네들을 적절하게 섞으면 노란색도 되고요. 그 다음에 청록색도 되고요. 그 다음에 노청자, 자홍색도 되고. 또 적절하게 더 섞으면 그 사이 색깔 되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백색광은 모든 색깔들이 다 합쳐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고, 단색광은 그 중에서 하나의 빛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빛만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때가 1803년이잖아. 지금 우리 레이저 포인트 손쉽게 만들 수 있죠. 다이소 가면 레이저 포인트 팔죠. 다이소에서 제일 비싼 게 5,000원이죠. 그럼 레이저 포인트 비싸봐야 5,000원이잖아. 그럼 4,000원, 5,000원, 3,000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단색광이거든요. 거기 불 비치면 무슨 색 나와요? 빨간색 나오잖아. 그게 단색광이라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단색광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단색광을 만들어야지 이 실험이 가능하거든. 그래서 단색광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거기 그림 보시면요 단일 슬릿, 이중 슬릿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그래서 단일 슬릿이 단색광을 만들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너무 디테일하게 안 가도 돼요. 단일 슬릿에다 적어 놓으세요. 단일 슬릿을 쓰는 이유는 뭐예요? 라고 나와 있는 거 거기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돼요. 뭐라고요? 뭘 만들기 위해서?
단색광을 만들기 위해서요 라고 여기 적어 놓으시면 된다고. 되셨어? 되셨어? 자, 그럼 단위 슬릿하고 이중 슬릿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과학 시간 때 현미경 관찰해 본 적 있죠? 현미경 관찰할 때 커버 글라스, 슬라이드 글라스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슬라이드 글라스는 길다란 유리로 되어 있는 거를 슬라이드 글라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커버 글라스는 그 위에 이렇게 덮는 정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주 얇은 유리판을 커버 글라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린 여기서 슬라이드 글라스만 요거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슬라이드 글라스를요, 촛불에다가 이렇게 싹 대면요, 촛불에서 싹 나오면서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그을음이 생겨요. 그 그을음으로 슬라이드 글라스를 시커멓게 그냥 칠해. 완전 시커멓게 칠해. 완전 시커멓게 칠하고 나서 뭐 하느냐? 남자는요, 요 코 수염 나죠? 턱 수염, 물론 여자도 나요. 나요. 근데 여자들은 웬만하면 수염 이렇게 깎으려고 하지 마세요. 수염이 두께가 두꺼워져요. 그냥 났을 때는 그냥 솜털로 나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게 계속 깎다 보면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면요, 잘 보여요. 알겠습니까? 남자처럼 이렇게 수염 다 깎은 다음에 조금 시간 지나면 이렇게 나왔고 푸르스름하게 나오는 거 있죠? 니네 턱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수염 많이 난다고 해갖고 면도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어쨌든 면도날. 얇아, 두꺼워. 개 얇아요. 여자들 면도날 언제 써요? 다리 턱 깎을 때. 그죠? 겨드랑이 턱 깎을 때. 이럴 때 면도날 쓰죠? 되게 얇아요. 그 얇은 거를 어떻게 했느냐? 요렇게 시커멓게 칠한 거에다가 그 얇은 걸로 찍 근 게 단위 슬릿이야. 엄청나게 얇아야 돼요. 그래야지 백색 광고, 그때 이제 백열전구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또는 양초 같은 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거기서는 백색광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아주 얇은 그 통로로만 싹 지나가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단색광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면도날로 싹 이렇게 큰 거야. 이게 단위 슬릿이야. 어마어마하게 얇아야지 이 실험이 가능하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쫙 해서 여기서 빛이 쫙 이렇게 갈 거예요. 호이겐스 원리라는 게 있는데 그건 지금 몰라도 돼. 파동이 진행될 때 이런 식으로 구의 형태로, 구면파의 형태로 진행이 돼요. 라는 거를 이제 좀 최초로 이제 설명한 사람이 호이겐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이겐스 원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요 아주 좁은 틈에서만 요렇게 쫙 해갖고 와이파이 가듯이 이렇게 쭉 퍼져나갈 거예요. 오케이? 실질적으로는 요 좁은 틈에서 찍찍찍찍찍찍 요만큼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을 뭐라 그러느냐? 회절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 회절 현상. 우리 쉽게 생각했을 때 요 작은 틈 사이로 밖에 소리가 여기서 들려 안 들려? 들리죠? 내 목소리가 밖에서도 들릴까 안 들릴까? 들리겠지? 만약에 그 작은 틈 사이로 파동이 이렇게 오는 애가 여기서 이렇게만 간다면 여기 있는 사람만 들리겠죠. 여기 있는 사람 들려 안 들려? 여기 있는 사람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야 정상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도 들려 안 들려? 들리죠. 파동이 이렇게 휘어져서 가는 현상. 요걸 회절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한다고? 회절 현상. 뒤에 회절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릴게요. 지금 요 정도만 기억해 두면 돼. 자, 그래서 요렇게 가는데 요쪽에다가 또 뭘 하냐면 쫙 해서 이중 슬릿을 이렇게 만들어놔요. 얘도 요 간격이 굉장히 좁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요 간격도 굉장히 좁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영이라는 사람은 아까 이거 했던 거 기억나죠? 그거 한 거에 두 개를 만들어서 요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두 개를 겹쳐. 그 얇은 거를 겹쳐서 싹 큰 거야. 얘가 겹쳐서 싹 큰 거야. 이렇게. 그럼 그 사이에 요 간격이 생길까 안 생길까? 엄청나게 좁은 간격이 생기겠죠. 넓게도 해보고 좁게도 해보고 막 해봤겠지. 해봤는데 좁게 하니까 간섭 현상이 생긴 거야. 이해 가셨어? 그래서 좁게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중 슬릿을 만들어 놓은 거지. 됐니? 그러면
여기서 단색강이 오는 애가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가 완전히 센터에 딱 있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빛이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로 올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오겠죠. 그럼 여기서 나온 애들은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나오겠죠. 같은 이상, 반대 이상. 같은 이상. 오케이? 그래서 두 개의 슬릿에 같은 이상이 나오게 한 거지. 그렇게 복잡하죠? 우리 아까 물결 할 때 어떻게 했어? 그냥 같이 동동동 하면 되잖아. 이걸 만들기 위해서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요거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리고 엄청나게 먼 곳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스크린을 설치를 해요. 뭘 설치한다고? 스크린을 설치를 하고, 그러면 여기서 나온 빛과 여기서 나온 빛에서 쫙 해서 딱 만나는 지점인데, 이 거리하고 같으면은 뭐죠? 경로차가 어떻죠? 0이 되죠. 무슨 간섭? 보강 간섭. 여기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더라 이거지 실제로. 오케이. 됐어? 그럼 그 위에는, 그 근처에는 뭐가 일어날까? 그렇지. 요거 본산 이러면 그 근처에 뭐가 일어나더라고? 상세 간섭. 또 근처에는 뭐가 일어나더라고? 보강 간섭. 그 근처에 또 뭐가 일어나더라고? 상세 간섭. 이렇게 반복되는 효과가 나타난 거야. 빛 파동 맞네.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이해 가셨어? 근데 영의 간섭 실험에서는 시험 문제 낼 만한 게 없잖아.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면 그 밑에 플러스항의 두 번째에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 델타 S라고 나와 있는 거 보여요? 찾았어요?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을 델타 X라고 하고, 이중 슬릿의 간격을 D라고 하고, 스몰 D라고 하고, 걔네들이 무슨 관계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 비례 관계에 있고, 반비례 관계에 있고, 또 빛의 파장에 무슨 관계에 있다는 것도 알아냈어? 비례 관계에 있는 거. 이중 슬릿에서 스크린까지 거리 L일 때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식 나와 있죠? 별표 쳐놓으세요. 델타 X는 D분의 L 람다요. 요 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학교에서 물리 가르치는 쌤이 물리2를 설명을 했을 거란 말이야. 뭘 설명했을 거라고? 물리2도 수업을 하셨을 거란 말이야. 물리2에서는 얘가 되게 중요하게 나오거든. 그럼 본인이 그렇게 수업을 하고 거기에 맞춰갖고 포커스를 둬갖고 시험을 냈는데, 교재도 이 식이 나왔다라고 친다면 요거 관련돼갖고 문제를 낼까 안 낼까? 내겠죠, 당연히. 오케이?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거 식을 한번 살짝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뭘 하자고? 유도. 자, 갑시다. 얘는 일단 지우고, 정가운데 찐 센터 지점 쫙. 센터 지점. 여기에서는 당연히 무슨 간섭이 일어날까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경로차가 뭐니까? 0이니까. 그 다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경로차가 뭐가 될까? 람다가 되겠죠. 그거 이제 이용을 할 건데. 자,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여러분들 책에 안 나오니까. 여기서 온 빛 쫙. 여기서 온 빛 쫙. 요렇게 해갖고 하나의 점을 찍을게요. P점이라고 할게요. 뭐라고 할 거라고? P점이라고 할 거고, 정 가운데서 요 거리를 X라고 할게요. 뭐라고 할 거라고? X라고 할 거예요. 되셨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거리를, 요 거리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라지 L이라고 할 건데요. 그리고 요 거리는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죠? 아까? 스몰 d라고 한다라고 했죠? 맞죠? 그럼 보자. 얘가 여기서까지 간 경로하고 얘가 여기서부터 간 경로를 비교를 했을 때 경로 차이는 여기서 수직으로 쫙 내려갔을 때 요 값이, 델타 값이 경로 차이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맞아, 안 맞아? 맞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잖아. 긴 거에서 짧은 거 뺀 게 경로차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여기서 수직으로 쫙 내려가 버리면은 얘 길이하고 얘 길이하고 같은 지점이 생길 거 아니야.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니까. 맞지? 그럼 얘가 요만큼 더 많이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 가요? 대한이 이해 안 가요? 직각삼각형이 다른 거 어? 직각삼각형이 다른 거 아니야? 근데 이 거리가 워낙 머니까. 그리고 이 간격은 개 좁아. 그럼 거의 직각삼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하나는 또 뭘 할 거냐면 요것도 선을 하나 이렇게 그을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선을 하나 그을게요. 됐죠? 요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뭐라고 한다고? 세타.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뭐가 될 거니까 두 빛의 경로 차이에 해당되는 값이 될 거니까 얘가 직각이다라고 할 수 있고 길이가 워낙 이 길이가 길고 얘가 짧으면 직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곡을 90도라고 하면 요것도 90도가 될 거니까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딱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나는 경로차를 구해야 되니까 얘가 빗변이 될 거고요. 얘가 높이가 되겠네요. 빗변과 높이는 무슨 관계 있죠? 사인 관계 있죠. 그러니까 경로차에 해당되는 값을 d 사인 세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요 각이 세타면요. 이 각은 뭐죠? 90 세타가 되겠죠. 그럼 여기 쭉 이렇게 가는 지점에 요 각하고 또 연결을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봅시다. 여기도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맞죠? 요게 세타예요. 요게 90도죠. 그럼 요거는 뭐죠? 90 세타가 되죠.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90 세타야. 그리고 얘도 길이가 워낙 길고 얘가 간격이 좁다라고 한다면 요게 90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 각이 몇 도가 되죠? 전체 각이 180도잖아. 거기서 90도를 뺐잖아. 그럼 얘네 둘이 더한 값이 90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각은 나는 세타라고 했어. 그럼 요 각은 90 세타죠. 그럼 요 각은 뭐가 되겠어? 세타가 되겠지. 요 각이 90 세타니까. 요것도 이해 가셨어? 오케이? 그러면 요 삼각형을 볼 거야. 요 삼각형. 됐어? 이 식 유도하는 건 의미가 없어. 그냥 식을 한번 유도를 한번 해줘 볼까라는 생각에서 하는 거야. 알겠지? 우리 학교 선생님, 물리 선생님이 이렇게 유도를 할 수도 있으니까. 됐죠? 이 길이 뭐예요? L이죠. 요 길이 뭐예요? X죠. 됐죠? 요 각이 뭐예요? 세타죠. 됐죠? 그럼 나는 X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면 되지? 나 이 길이 알고 있잖아. 밑변 알고 있잖아. 높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얘하고는 둘이 무슨 관계 있죠? 탄젠트 관계 있죠. 맞아? 그럼 뭐가 될까? L 탄젠트 세타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지금은 쌤이 이 간격을 어떻게 해놨죠? 되게 좁게 해놨죠. 그럼 이 간격이 얘 간격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길다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얘기했죠? 어마어마하게 긴 상황이라고 친다면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 지금은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면 그리고 요 각도가 지금은 되게 크게 그려졌지만 얘 각에 비해 요 길이에 비해서 이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이 각도도 엄청나게 작겠죠. 그러면 요 각도가 어마어마하게 작아질 거야. 어마어마하게 작아지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어? 그 사이 각이 몇 도가 되는 거고 세타가 되는 거고 요거 이렇게 나름대로 직각삼각형이다라고 친다면
얘분의 얘하고 거의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각이 작아지고 길이가 어마어마하게 길어지게 되면 탄젠트 세타 값과 사인 세타 값이 거의 같아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L 탄젠트 세타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도 돼? L 사인 세타라고 해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여기 사인 세타하고 여기 사인 세타하고 똑같은 값이야 아니야? 그래서 얘네들이 관계를 정리를 한 거야. 이해가셨어? 이렇게 해갖고 식을 유도를 한 거라고. 아 그랬군요 하고 그냥 말면 돼요. 되셨죠? 그랬군요 라고 해갖고 말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델타에 해당되는 그 경록차의 값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d 사인 세타다 라고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도 가느냐? L분의 dx 값이요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더라 라는 거지. 탄젠트 세타 값이 L분의 x잖아. 근데 탄젠트 세타 대신에 뭐 집어넣어도 된다고? 사인 세타 집어넣어도 된다 그랬지? 그러면 요 식이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경로차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할 수 있군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고. 되셨어? 그럼 여기서 이제 잘 봐. 여기서 그냥 x 값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정 가운데는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 그랬지?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그랬지? 그 다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요 사이에는 뭐 있어? 상사 간섭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무슨 간섭이 일어나? 보강 간섭이 일어나지? 그러면 요 길이를 이 식을 한번 집어넣자고. 보강 간섭에서 다음 보강 간섭까지 일어나는 그 값을 x라고 놓지 말고 델타 x라고 넣어볼게요. 뭐라고 놓고요? 델타 x. 근데 보강에서 다음 보강이잖아. 그럼 델타 x가 뭐가 되니? 람다로 바뀌어버린다고. 뭐로 바뀌어버린다고? 람다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 식 자체가 어떤 식으로 되느냐? 경로차 델타는요. 어딨어? 가 아니지. 경로차. 뭐는요? 람다는요? 뭐분의? L분의 D 델타 X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고. 요 식에서 이렇게 바뀌어질 거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가셨어요? 됐어요? 그래서 0은 뭐를 했냐면 D 구하면 되죠. 델타 X 길이 구하면 되죠. L 구하면 되죠. 빛의 파장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사람이야. 뭐 보니? 뭐 봐? 책에는 요식만 적혀 있죠. 요식도 좀 적어 놓으세요.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델타 X가 의미하는 바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데, 델타 X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라고 생각하면 돼? 밝은 무늬에서 밝은 무늬까지의 거리값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바로 밝은 무늬. 그럼 어두운 데서 어두운 무늬로 해도 돼, 안 돼? 되죠? 그 값으로 델타 X를 집어넣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러면 밝은 무늬에서 밝은 무늬까지야. 밝은 무늬에서 밝은 무늬까지야. 그럼 얘네들 사이에 경로차가 뭐가 되지? 경로차를 지금 정리해 줬잖아. 경로차가 뭐가 되지? 람다 값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 경로차의 값을 람다로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된 거라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위에서 식을 이용을 해갖고 이렇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그럼 지금 미지수가 1, 2, 3, 4 4개 나왔잖아. 맞죠? 그런 상태에서 두 개 일정하다라고 내비두고 그럼 람다 값이 커지면 D 값이 커지면 람다 어떻게 돼요? 같이 커져요. D 값이 작아지면 람다 어떻게 돼요? 같이 작아져요. 이런 관계로 많이 물어볼 거라고. 그 관계로 물어본 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와우 인제 책 보자. 스몰 d에 해당되는 값이 0.2mm일 때와 스몰 d에 해당되는 값이 0.3mm일 때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의 간격을 보세요. 초록색으로 된 거에서 0.2mm일 때는 초록색으로 된 거 보았을 때 밝은 무늬에서 밝은 무늬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0.3mm가 됐을 때 밝은 무늬에서 밝은 무늬까지의 거리 값을 비교해 보라고.
오케이? 누가 더 넓어요? 0.1대 넓죠? 그럼 지금 이 식을 봐봐. 그 밝은 무늬에서 다 밝은 무늬까지가 람다 값이 될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근데 지금 뭐가 작아졌어? 0.2에서 0.4로 됐어. 얘가 커졌죠? 맞아?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구하는 거냐면 델타 x 값을 구하는 게 되는 거지. 그럼 얘네 둘에 해당되는 값인데 얘 일정해? 얘도 일정해. 얘 둘 다 일정한 상태야? 그럼 일정한 값이야. 둘의 곱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와야 돼? 그럼 둘이 무슨 관계 있어? 반비례 관계 있지. 그러니까 이 값이 커지니까 이 값도 어떻게 된 거야? 작아지게 된 거야. 이 값이 작아지면 이 값은 어떻게 될까? 커지겠지. 그럼 이 식 자체에서 그렇게 우리가 유도를 해갖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같은 D인데 0.2mm예요 라고 해갖고 같은 D인데 하나는 초록색 레이저고 하나는 빨간색 레이저라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초록색 레이저는 파장이 532 나노미터죠. 빨간색 레이저는 650 나노미터죠. 그럼 파장이 지금 누가 더 커요? 빨간색이 더 크죠? 그쵸? 델타 S 값이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 안 나고 있어? 나고 있죠? 초록색하고 빨간색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요? 빨간색이 얘가 더 크죠? 얘가 왜 더 클까? 빨간색의 파장이 더 크니까. 파장하고 델타 X는 무슨 관계 있어? 비례 관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갖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고. 이해 가셨어? 선생님 이 식을 다시 유도하지 마. 정리. 마지막으로 정리. 경로차에 해당되는 값을 d 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어. 이것도 몰라도 돼. 됐어? 그냥 경로차를 L분의 dx로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그 식에서 내가 바꾸자고. 람다를 L분의 d 델타 x요 이렇게 정리하자 이거지. 요 델타 x는 보강간섭에서 그 다음 보강간선 사이의 거리값을 델타 x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라는 얘기야. 오케이? 괜찮아요?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고. 되셨어? 쌤이 정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캡처갖고 단톡에 올려줄 테니까 요렇게 해갖고 유도가 됐구나 라는 것만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 됐지? 자, 빛의 간섭 끝. 수업이 끝난 건 아니고요. 이제 빛의 간섭이 끝난 거예요. 핸드폰으로 혹시 사진 찍을 사람도 있으면 찍어놓으세요. 다음 넘겨. 이제 다 끝나갑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좀 쓰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규현아, 네가 좀 쓰시면 안 돼. 민선이 6시부터 왔어. 나랑 지금 6시간째 수업하고 있어. 민서만 그래? 대안이도. 대안이 버티만 하죠? 네, 내라 그러잖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빛의 간섭의 활용으로 나오는데 빛의 간섭에 의한 현상 중에서 얇은 막에 의한 빛의 간섭이요 라는 게 나와요. 또 두 번째로 곤충의 표면 색깔이요 라는 것도 나오고요. 빛의 간섭의 활용의 예로 무반사 코팅이요, 위조 방지 홀로그램이요, 태연전지의 반사 방지판이요, 뭐 이런 것도 쭉 나와 있어요. 그치? 얇은 막에 의한 간섭만 설명하면 나머지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가시면 돼요. 비눗방울 생각합시다. 무지개 색깔이 보여요. 비눗방울 알죠?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색깔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보여요? 그게 얇은 막에 의한 간섭 현상이에요. 또 하나 얘는 비 오는 날 주유소 근처로 가면요. 이렇게 보면 물 위에 기름이 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무지개 색깔이 보여요. 본 적 있어요?
그래서 본 적 있죠? 그쵸? 집에서 니네가 해도 돼요. 물 위에다가 기름 위에 올려놓고서 빛의 각도를 이렇게 좀 다르게 이렇게 보면요. 우지 색깔이 보여요. 그게 얇은 막에 의한 간섭 현상이에요. 그럼 얇은 막에 의한 간섭 현상이 왜 생길까라는 거지. 가보자. 여기가 물이고 여기가 기름이고 여기가 공기 중이다라고 해볼게. 빛이 와요. 경계면과 이루는 선을 뭐라고 했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소라 뭐라 그러죠? 법선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법선. 자, 빛은요 진공에서 제일 빨라요. 어디서 제일 빠르다고? 진공에서 제일 빨라요. 이유는요, 빛은 매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러니까 진공에서는 매질이 없는 상태니까 누가 가로고 치지를 않아. 그러니까 제일 빠른 거야. 그게 빛의 속도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공기도 거의 진공에 가깝다라고, 진공은 아닌데 입자 사이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까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까워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속도는 빛의 속력을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제일 빨라요. 됐죠? 그런데 기름층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입자가 메워지죠. 가까워지죠. 그럼 빛이 진행하면서 이 입자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 받으니까 속력이 어떻게 되는 거야? 느려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속력이 느려져요. 되셨어? 그 다음에 또 다른 경계면이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느린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오케이.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자, 이렇게 물이 있다라고 치고 이걸 공기가 있다라고 쳤을 때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하면요, 법선 쫙 그어갖고 요거 법선과 이루는 각도를 우리는 입사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각이라고 한다고? 입사각이라고 하고요. 일부 빛은 이렇게 반사를 해요. 반사. 뭐를 한다고? 반사. 그럼 반사는 요거 각은 오늘 이제 반사각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건데, 입사각과 반사각은 무조건 같아요. 어떻다고? 무조건 같아요. 그런데 일부의 빛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생겨요. 됐죠? 법선과 이루는 각도에서 꺾였어. 무슨 각이라고 할까? 굴절각이다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 그러면 그게 꺾였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 얘기는 했잖아. 얘가 빨라. 빛이. 얘가 느려. 빠른 것은 법선과 이루는 각도도 어떻다고? 크다고. 느린 것은 법선과 이루는 각도도 어떻다고? 작다고. 우리 지난 시간 때 닝닝으로 설명했잖아. 기억나요? 그거 연결해주면 되는 거야. 닝닝 생각하면 돼. 빠른 것은 각도 커. 각이 크다. 법선과 이루는 각을 얘기하는 거지. 느린 것은 각도 어떻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을 해요. 그래서 내가 물편에다가 내 얼굴 이렇게 비치면 내 얼굴이 살짝 보여, 안 보여? 그게 반사된 거야. 근데 거울처럼 안 보이죠? 왜? 일부는 뭐 했으니까? 굴절을 했으니까. 일부만 반사돼서 본 게 내 눈에 비춰지는 형태로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그럼 거울은 거의 100% 반사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요거 연결됐어? 오케이. 거울은 좀 독특한 거고. 그럼 얘를 볼게. 얘를 봤을 때 일부는 뭐 한다고? 반사한다고. 일부는 반사한다고. 잠깐만. 분필 좀 채우고 갈게요. 흰색 써야 되니까. 자, 일부는 이렇게 반사를 하고요. 일부는 뭐 한다고요? 굴절을 해요. 법선과 이룬 각도가 훨씬 더 이렇게 작아지겠죠.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리고 얘 다시 여기에서 법선을 쫙 그어. 그러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똑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법선을 쫙 그어. 그럼 요 각보다 얘 각이 어때야 돼? 공기가 더 빠르다 그랬잖아. 더 큰 각으로 이렇게 가는 애가 생기겠죠. 그쵸? 나는 지금 하나만 했죠. 근데 빛이 하나만 오니? 여러 개가 오겠죠. 여러 개가 오는 상태에서 여기에서부터 요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애랑
오케이?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가는 애의 비교를 했을 때 요 차이만큼, 요 길이만큼 경로차가 생겨, 안 생겨? 이게 포인트야. 경로차가 생기면서 위에서 나온 빛과 굴절돼서 다시 이렇게 튀어나온 애를 비교를 했을 때 그 경로차가 반파장 차이에 람다식으로 이렇게 정수배로 나오면 어떻게 될까? 반파장이 홀수배로 나오면 아까 여기 적었던 거. 반파장이 홀수배로 나오면 무슨 간섭이 일어나고?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 반파장이 무슨 배로 나오면? 짝수배로 나오면 뭐가 일어난다고? 보완 간섭이 일어난다 그랬지? 그럼 일부 빛들이 어떻게 될까? 사라지겠지? 일부 빛들 더 빛나게 보이겠죠? 그래서 무지개 색깔대로 보이는 거야.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이해 갔어? 이해만 하면 돼. 이걸로 계산하고 하는 건 안 나와. 물투에서는 나올 거고. 물론에는 내가 한번 쳐다봤는데 식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냥 요렇게 얇은 말에 간섭이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애, 여기서 다이렉트로 오는 애, 요만큼 더 왔잖아. 이만큼이 경로차가 될 거다라는 거지. 이 경로차에 해당되는 만큼이 2분의 람다의 EM 값으로 나오는지 2분의 람다의 EM 플러스 1에 해당되는 값으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서 어떤 빛은 보이고 어떤 빛은 안 보이면서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들이 나올 수 있겠구나 해서 이렇게 얇은 막에 의한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해 가셨어요? 홀로그램도 똑같은 거예요. 지폐 있는 사람 꺼내봐봐. 돈. 있으면서 귀찮아갖고 안 꺼내지 말고. 꺼내면요, 10,000원짜리 특히,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 같은 경우는 그 숫자나 아니면 홀로그램 무늬가 그려져 있어요. 걔네들도 이렇게 보면서 볼 때마다 이렇게 색깔들이 어때요? 다양하게 나온다고. 줘봐. 얘 50,000원짜리인데 여기. 요거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때요? 색깔들이 달라지죠. 요런 것들 다 요렇게 얇은 막에 의한 간섭 현상 이용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되셨어? 또 있나? 여기 점점 그려져 있는 것도 있네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걸로 뭐 하느냐면 위조 지폐 방지를 해준다고. 이걸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 종이도 마찬가지요. 아무 종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A4 용지로 이거 칼라 프린트 해가지고 해도 종이 질감이 틀려요. 잘 안 찢어진다고. 알겠습니까? 뭐 둘이 알아서 하고. 얇은막에 의한 간섭이 이해 갔어요? 오케이, 책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얇은 막의 윗면에서 반사된 빛과 아랫면에서 반사된 빛이 반섭을 일으킬 때 얇은 막의 두께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반사한 빛의 경로차가 달라지므로 보강 간섭을 하는 빛의 색깔도 달라지게 돼요 라고 나오죠. 그래서 단색광의 경우 빛의 밝기가 달라지게 되고요. 근데 햇빛은 백색광이니까 색깔이 달라지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곤충 표면 색깔도 볼게요. 모르포나비나 비단벌레, 공작새의 깃털 같은 것도 볼 수 있는 다양한 색들은 표면 구조에 따라서 빛의 간섭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위에 얇은 막에 의한 간섭 현상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을 바로 읽지, 이 자식아. 특정한 색이 빛이 보강 간섭을 하면 그 빛의 색이 뚜렷하게 보이고요. 상생 간섭을 하면 그 빛의 색깔은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표면 구조의 간격이 달라서 보강 간섭 때는 색깔이 나타나는데 색소를 이용한 색깔은 달리 조명을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다른 색깔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밑에 무반사 코팅 볼게요. 옛날 만화 그림을 보면요,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어.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어. 그다음에 막 이렇게 해갖고 귀가 이렇게 있어. 코가 있어.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것 같아. 머리카락도 이렇게 있어. 위에 머리도 이렇게 있어. 그런데 옛날 사람을 그리면요, 안경 낀 사람을 이렇게 처리했고요. 요즘 안경은요, 요 안에 있는 눈도 그려요. 근데 작가가 그리기 귀찮으면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처리를 했냐면 옛날에는 무반사 코팅이 없었어. 그럼 보이는 안경에서 이렇게 보이는 각도에 따라서 빛이 반사됐다고. 그러니까 그 속이 잘 안 보였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어? 이해 갔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거야, 안경 낀 사람들. 햇빛에 비치는 모습 보이면 그 사람 요 안에 있는 눈깔이 안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린 거야.
기술이 없어서 그냥 렌즈만 넣은 거야. 근데 요즘에는 이 렌즈 겉에다가 무슨 코팅을 한대? 무반사 코팅을 한대. 무반사 코팅을 했다라는 얘기는 반사를 시켰다 안 시켰다? 안 시켰다. 그럼 무슨 간섭을 일으켰다? 상쇄 간섭을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셨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 이해가셨어? 얘도 얇은 막 간섭 현상하고 똑같은 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위조 방지용 홀로그램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강 간섭을 하는 빛의 파장이 변하여 다른 색깔의 문양이 나타납니다. 라는 것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태양 전지의 반사 방지막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보세요. 태양 전지는 무슨 빛을 받아야죠? 햇빛을 받아야 되죠. 그럼 반사돼서 날아가면 그만큼 손해지. 그럼 최대한 걔네들을 반사를 시켜야 돼, 안 시켜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뭐 무반사 코팅하고 똑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최대한 빛을 갖고 있게 하는 거지. 이해가셨어? 뭔 얘기인지 이해갔어?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하고 연결돼요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옆에 플러스 강의에서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되게 포인트로 이렇게 나올 내용만은 없는 것 같아요. 와우! 딱 맞춰서 끝났네요. 문제 풀어보세요. 알겠습니까? 거기 지난주에 저기 없었잖아요. 숙제가 없었잖아. 그치? 실력업 문제는 패스하더라도 214쪽까지 내신 만점 문제까지는 좀 풀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기는 대표자료 문제도 풀어봐도 되고 안 풀어봐도 되고.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